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 김경은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할게요. 김영은. 김영은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대표님 AI 강의하시는 강사님이시고, 네. 메타버스, 이제 최근에 ESG까지 해서 다양한 강의 활동을 하시는 대표님이시고, 최근에 또 저자, 작가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이력이 크게, 오랜 시간 아니었다고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충분하게 저희가 요즘에 최근에 핫한 이슈에 대해서 강의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가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시간 가지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 인사 부탁드리고 바로 진행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그 인공지능 콘텐츠 작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네. 김영은입니다. 저는 강사보다는 작가로 불러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작가님이라고 네. 불러주세요. 네, 김영훈 작가님. 네. 대표님이 책을 그러면 쓰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세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제, 책을 처음에 쓰게 된 계기가, 네. 제가 좀 몸이 좀 아팠어요. 네. 그 당시에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네. 이제는 그 전에 살았던 내가 아닌 다른 나로 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마음속에 항상 열망이 있었는데 네. 책을 쓰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나도 책을 써봐야 되겠다. 네. 그랬었는데 뭐를 쓰지? 무슨 책을 쓰지? 그러다가 제가 제 책에 썼는데요. 네. 이제 제가 아이를 둘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네. 첫째 아이도 네. 힘들게 가졌지만 네. 그 아이를 이제 키우는데 네.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나이는 이만큼 먹었는데 네. 뭐 그거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냥 내가 일하는 것처럼 하면 되겠지 했는데 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산후 우울증도 오고, 그러니까 그게 뭐 나도 아직 덜 컸고 이제 크는 중인데 네. 애를 키워야 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산후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네.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나 이래서 힘들어. 근데 주변 사람들 반응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살아.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면은 이제 더 얘기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이게 티키타카가 소통이 안 된다고 네. 하네. 그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왜 내가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누구는 공감을 해주고 소통이 되고 누구는 안 되나,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네. 그러면 나는 이 책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 내용을. 근데 제가 무슨 심리학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네.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내가 이 내용을 써도 될까? 네. 약간 이제 갈등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제가 썼어요. 네. 제 얘기도 조금 넣고 해서 썼는데, 네. 제가 처음에 인스타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처음 그 당시 책을 썼을 때 그 당시에는 뭐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 네. 저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구나 알겠어요. 그래서 네. 나는 이제 내가 셀프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스타그램도 하고 이제 블로그도 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네. 그때 이제 서평단 모집 이벤트라는 걸 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이 책은 그냥 어디서나 보는 그런 흔한 내용이 있고, 인사이트를 느낄 수가 없다. 이 책은 자기계발서라기보다는 그냥 뭐 개인 수필집이나 뭐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댓글을 달으신 거예요. 호평이네요. 네. 그래서 진짜 네. 호평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네. 솔직히 기분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좋지는 않은데, 노력해서 쓴 건데. 네. 네. 좋지는 않은데 솔직히 저도 내 책을 막 누구한테 권하고 막 내 책은 정말 좋은 책이야 막 이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이 있으면서도 왠지 막 부끄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누군가한테 나의 치부나 이런 거를 들킨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그 댓글을 보고 네. 생각을 했죠. 아, 그러면 과연 나는 내 책이 쓴 대로 살고 있나?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대로 다 100%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게 좀 부끄러운 부분인데, 그래서 그럼 나는 내가 이렇게 책을 썼으니까 네. 그럼 나도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보자. 네. 그래서 그 댓글 하나 때문에 네. 이제 다른 이제 내 인생을 한번 찾아보자.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지?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저한테 두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해요. 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아까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나를 힘들게 했던 엄마를 산후 우울증에 걸리게 했던 그 큰 아이가 네. 갑자기 자다가 뇌출혈이 와가지고 네, 이제 응급실에 이제 실려가는데 그때 당시가 그 코로나가 한창 그 이제 위중하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 여기저기 이제 저희가 집이 이제 지방인데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근처 대학병원에서는 뭐 자리가 없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러면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연락된 데가 인천 길병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이제 그쪽에 이제 저 말고 저희 친척 중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어떤 의사분을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네. 근데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게 마음의 준비가 되나요, 그게? 그죠. 안 되잖아요. 네, 그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고 막 이런데. 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는 깨어나도 네. 평생 이렇게 누워서 살거나 네. 아니면 휠체어를 탈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행히 우리 아이는 깨어났어요. 네. 깨어났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빨리 재활을 해라. 그러니까 이 머리 이쪽은 이게 이제 신경이 굳어진다 그러잖아요. 그 전에 빨리 재활을 하는 게 하루라도 이게 빨리 가는 게 좋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병원을 다 알아보는데 없더라고. 다 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뭐 대기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여기저기 막 알아보다가 이제 대전에 있는 거기도 어린이 그 전문 재활병원은 아닌데 재활병원에 부속으로 어린이 재활이 조금 딸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뭐 그 납병동이라는 게 있어요. 어린이 재활할 때 어른들도 그렇지만 그 납병동이 뭐냐면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병원에서 생활하면서 치료를 하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 당시 이제 아이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제가 휠체어랑 막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제 체력도 그때 당시 이제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아빠는 어차피 회사 다녀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은 입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찾아본 데가 거기였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오라고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거기에서 이제 집중 치료를 하죠. 네, 코로나 시기니까 면회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잘 때도 막 마스크 끼고 자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수도 없고 누가 면회 올 수도 없고 저도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아이한테 막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산후 그 우울증 그때 힘들었을 때 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 소중한 아이인데 예쁘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보석 같은 아이인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그러니까 엄마로서 그런 막 그 감정이 되게 막 교차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거지 아플 때. 네. 아들을 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네. 그래서 아이한테 막 집중만 하는 거죠. 상황도 그렇게 됐고. 그 대표님 잠깐 중간에 끊어서 미안한데 그래서 어떤 계기로 글을 쓰신 거예요? 이제 글을 쓴 거는 그 전에 미리 쓴 거고요. 그 제일 처음에 상대의 마음을 얻는 공감대화법 그 책은 이제 먼저 그 우리 아이 다치기 전에 먼저 쓴 거고 그러고 나서 우리 아이가 다쳐서 다친 것보다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다른 나로 살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글로써 치유를 하시는 거죠. 왜냐면 고난이나 고통이 많으신 것 같아요. 되게 보니까 말씀도 되게. 그러니까 그래서 좀 네. 저 얘기하기도 조금 네, 그거를 이제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네, 맞아요. 물고 계속 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글로써 표현하신 게 아닐까 싶거든요. 아, 나의 이야기. 맞아요. 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네, 메타버스나 그 인공지능 AI 챗GPT 요즘에 막 한창 뜨고 있잖아요. 네, 그거랑 ESG를 공부한 때가 언제였냐면 우리 네. 아이가 네. 그 재활병원에 입원했을 때예요. 병원. 네, 병원 치료비는 어떻게? 병원 치료비가 꽤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많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네, 그 지역에서 네, 그 초등학교에서 이게 알려져가지고 우리 네. 아이가 그렇게 된 게 알려져서 네, 이제 모금도 해주시고 아, 주변에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해주시고 네, 그래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네, 제가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 아이를 보면서 네. 아, 이 아이를 내가 평생 케어를 할 수도 있다. 네, 휠체어 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네. 머리 수술하니까 아이가 인지 능력이 네. 굉장히 주변에서 똑똑하고 막 이런 이제 애라고 막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어린 애기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애가.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얘를 평생 내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얘를 이제 병원비도 많이 이제 계속 나올 거고 그렇죠, 그렇죠. 얼마가 들지도 모르고 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고 네. 그렇다고 내가 얘한테만 이제 매달려 있으면 네.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네.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 심정이 너무 그 복잡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네. 그래서 낮에는 이제 우리 애 그건 재활치료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하고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애 저녁을 먹이고 이제 애를 재우고 나면 그때부터 제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재택근무 그때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 때. 네. 아, 그럼 나도 온라인으로 하자. 온라인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밖에 돌아다니는 거 아니고. 그래서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지금 제가 그 디지털 융합교육원 네. 거기에서 지금 인공지능 콘텐츠 강사 1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최재용 원장님께서 네. 메타버스를 하시더라고요. 거죠. ES 최근에 ES. 네.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네. 메타버스 먼저였어요. 그때 네. 당시. 네. 밤에 애를 재워놓고 밤에 이제 남편한테 이제 노트북 이제 갖다 달라고 해가지고 네. 책도 좀 갖다 달라 얘기해서 네. 밤에 공부를 한 거예요. 네. 그걸. 네. 근데 막 인터넷도 잘 안 터지고 막 그래서 그때 당시 좀 에피소드도 되게 많거든요. 막 인터넷 안 터져서 막 여기저기 병원 돌아다니면서 막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럼 나는 이걸로 하면 되겠다.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냈고 책을 이제 이제 공저로 쓰게 네. 됐죠 그때.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몇 권 정도 책 내신 거예요? 이제 4권. 네 권째요? 네. 그럼 계속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하면 이제 많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저는 제 인생이 이제 변하게 된 계기가 이제 네. 그런 고난들이 이제 있어서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애정이 가는 책 제목이 어떻게 되세요? 그 혹평을 받았던 네. 첫 번째 책 책 제목은 상대의 마음을 얻는 공감대화법. 상대의 마음을 얻는 공감대화법. 그 공감대화법. 책이 지금의 나를 제가 이게- 영상 자막에 한번 넣어보려고 네네. 상대의 마음을 얻는 얻는 공감대화법. 공감대화법이요. 네, 여기 네. 이미지가 있는데 네.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거. 그럼 그 당시에 어떤 뭐 통찰 배움 깨달음 뭐 그래서 힘들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제 인생에서 크게 힘들었던 그게 이제 한 번은 이제 내가 아팠던 거고, 네, 맞아요. 네, 내가 아팠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애잖아요. 네. 근데 내가 아팠던 것보다 우리 애가 아픈 게 더 부모 입장에서 더 아프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 어차피 한 번은 죽지 않나. 어차피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네. 한 번은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네. 뭐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뭐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막 무섭고 막 두려워서 막 이렇게 쫄고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네. 그냥 나는 그럼 내 인생을 그냥 살자. 네. 내 인생을 사는데 지금까지 살았던 그 인생이 아니라 네. 다른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작가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그럼 나는 작가가 돼보자. 그래서 이제 이 책도 첫 번째 책도 쓴 거고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쭉 제가 일을 하면서 그 관련 책을 이제 쓴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재활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보호자들을 그다음에 장애아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세상을 처음 봤어요. 우리 애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진짜 너무 감사하게 아이가 의지가 있어가지고 재활 그거 훈련 과정을 잘 참아줬어요, 애가. 네. 그래서 회복이 굉장히 빨리 됐는데 그 이제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이제 그 장애아들 이제 이렇게 케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호자들도 이제 병원에서 이제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 맨날 같은 생활의 반복이다 보니까 우울증도 많고 성격이 의외로 막 되게 까탈스러우신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힘들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만. 네. 네. 그래서 보호자들 빡세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보호자들끼리 모여서 그냥 뭐 먹는 얘기, 뭐 어디 가고 싶은데 뭐 가고 싶다, 무슨 옷이 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흔한 그런 얘기.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냥 거기 잘 어울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면은 보호자들끼리의 그 룰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룰이 있어요. 룰 지켜야 되는. 근데 저는 이제 갑자기 우리 애가 그렇게 돼서 이제 갑자기 간 케이스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냥 공부를 하자. 그래서 진짜 애를 재워놓고 밤새도록 했어요. 공부를. 네.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병원을 나오게 되고, 네. 그때 또 이제 원장님 이제 ESG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ESG를 하고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 콘텐츠까지 챗GPT로 이제 하는 거 이제 그것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강의도 진행하시고. 네네. 그러면은 대표님 향후에 이제 목표로 가지고 계신 꿈이나 비전 가지고 계신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작가로서 어떻게 활동하고 싶으신지. 이제 책은 네.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네. 적어도 1년에 한 권은 내자. 네. 이제 그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작가들의 그 로망, 그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거잖아요. 베스트셀러, 스터디셀러.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나도 언젠가는 네.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아니면 그 물방울 한 방울 똑똑똑똑 떨어지는 저는 이제 그런 단계지만 점적천성. 네네네. 네. 언젠가는 네. 이게 이제 뭐 개울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가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주변에 얘기를 해보면 네. 의외로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간략하게 그냥 얘기는 했지만 힘든 그런 일을 이제 겪고 오히려 저는 그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그럼 나는 여기서 내가 지금 병원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내 인생 이제 여기서 끝났어 막 이게 아니고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찾아서 지금 한 케이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힘드셔도 그 희망이라는 끈은 절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었을 그 당시에 누가 그랬어요. 고난은 축복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성경 구절인데. 근데 다른 분들도 이제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고난을 통해서 뭐 성장을 한다. 뭐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 많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말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노력하는 사람한테 기회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말을 들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했는데 솔직히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속으로 당신이 겪어보지 않아서 남일이라 남일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나는 진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힘든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나는 그냥 그런 애 키우고 그냥 그죠. 평범한 공부도 안 했겠고 공부도 안 하고 책도 책도 안 쓰고. 보고 그냥 남편이 월급 벌어다 주니까 그냥 그 돈으로 그냥 그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네.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나도 어쨌든 책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메타버스 그럼 내가 뭐를 공부하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인터넷으로 그럼 해야 되겠다. 그럼 나도 재택근무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네. 인터뷰까지 하게 되고 지금 저도 네. 지금 너무 신기하고 있거든요. 뭐 작가님이시잖아요 지금. 좀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네. 그렇게 불려지는 게 전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향후에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목표로 하는 거, 그 작가님으로서 꿈 베스트셀러, 스터디셀러. 네, 언젠간 되지 않을까. 요즘에 그게 좀 이슈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목 같은 경우도 약간 반전의 제목. 아, 이게 그런 네, 유튜브도 똑같아요. 제목이랑 썸네일이랑. 맞아요. 여기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구독자분들한테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네. 뭐 동기의 요소나 뭐 네. 네. 아까 좀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네.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떤 힘든 상황에 이제 지금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이게 끝이다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길은 있어요. 반드시 길은 있으니까 그리고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결국은 그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내가 변하면 주변이 변해요. 내가 먼저 변해야 주변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택한 방법은 그럼 내가 먼저 변하자. 그리고 내가 하는 거를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주자. 저는 그때 이런 결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혹시 힘드셔도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도 많잖아요. 절대 절망하시지 말라는 얘기, 그 얘기는 정말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절망 중에 희망. 네네. 네, 대표님 오늘. 네. 저는 진짜 그게 보잘것 생각나네. 없는 사람인데, 네. 저 진짜 이 인터뷰 딱 섭외 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대표님 그거는 이겨내셨어요? 뭘요? 그 아까 암 치료되셨어요? 그것도 지금 이제 치료 과정 중에 있고요. 치료 과정. 네, 다행히 네. 그 결과는 그 검사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좋게 나와서, 네.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아이고, 대표님. 항상 하시는 그 작가님으로서의 꿈 응원드리고 이번 영상